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급 1단계의 포석이죠. 포석에 이게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네, 화점에서의 제2구침, 그 다음에 걸침과 정석, 손목의 포진, 그 다음에 실리와 세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가서기와 벌림, 뒷문이 열린 집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점에서의 그 제2구침은 네, 어떤 걸까요? 날일자나 한 칸 눈목자로 귀를 굳히는데 지금 이렇게 눈목자로 굳혔는데 한 번 굳힌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을 더 굳혀야 화점은 좀 더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어떤 침입이 이제 위험이 있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를 이렇게 굳힌 거죠. 굳혔는데 100이 33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혹은 맞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여기에 있는 100이 100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젖힌다고 해도 이렇게 하고 막으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잡아도 되나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요거에 대한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1에 젖히고 2에서 3으로 호구로 틀어막아서 바깥 세력을 이렇게 얻는다. 이쪽 바깥 세력을 얻는다라는 거죠. 바깥 세력을 이렇게 얻는 거가 이제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귀를 이제 실리를 백한테 내주지 않으려면 한 수를 더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제2구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백이 딴 데 있다고 치고 이런 데를 굳히는데 제2구침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입구자로 하는 거 뭐 욕심내서 막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 또 33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100이 들어와도 맞고 일로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틀어 막으면 이 안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를 조금 여기가 이제 좀 공간이 비니까 이런 식으로 막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제2의 고침은 흑일과 같은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100A로 들어오면 그냥 잡지 못한다. 그쵸? 100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조그맣게라도 여기서 그 두 집을 내고 100이 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침을 바보 구침이다. 예, 굳이 여기 이렇게 굳힐 바에는 예, 차라리 예, 딴 데를 더 큰 자리를 이렇게 뭐 이런 데 이렇게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굳히려면 제대로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요 33 자리를 들어오는 거를 예,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날일자 고침이나 한칸 고침에서도 제2 고침은 입구자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제2 고침은 입구자다라고 우리 수준에서는 뭐 더 수준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억을 아예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또 놔보겠습니다. 포석은 잠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포석 공부는 사실 뭐 이런 이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이제 기보를 뭐 한 50수까지 놔보라고 하죠. 기보를 프로 기보가 됐든 아니면 자기보다 어쨌든 고수의 기보를 50수까지 놔봐라.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물 흐르듯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흙이 화점에 뒀고 백은 이쪽 좌상귀 소목에 뒀고요. 흙도 화점으로 요까지는 이제 이연성이죠. 그리고 백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흙이 보니까 3연성을 갖네요. 5번을 3연성을 갖고 백이 요 소목을 먼저 굳혀야 되죠. 화점보다는 화점 소목이 있을 땐 소목을 먼저 굳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상변을 벌려갖고 그 다음에 백도 그러면은 나는 하변을 벌릴란다. 이렇게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우상기를 한 칸으로 굳혔고
백도 그러면은, 나도 그럼 여기를 날일자로 붙인다. 그리고 흙이 여기 제2고침을 했네요. 입구자로 제2고침.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거의 백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백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여기를 이렇게 굳혀서 여기도 이제 그런 백이, 그러니까 거의 여기랑 여기랑 그 뭐죠? 일종의 그 쌤쌤, 네, 그 정도로 굳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두 번 고친 자리, 요것도 두 번 고친 자리겠죠. 그래서 비어 있는 귀를 이렇게 확실히 차지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귀에서 이렇게 복잡한 싸움이 안 일어나죠.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를 이렇게 간명하게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그러면 이 중앙의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그 뭐라 그랬죠? 승패가 갈리겠죠. 자, 그럼 걸침과 정석. 걸침수가 두어지면, 그쵸? 걸침은 일단은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찝쩍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전이 벌어지고, 그거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양쪽 다 안정이 될 때까지는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양, 모범적 모양을 정석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근데 그 기력체계 교과서의 문제는 그거네요. 이 글하고 일도 글하고 실제 일도는 뒤편에 있고, 이런 페이지 이런 그 배치는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도의 설명을 보면 귀에 흑일로 귀에 걸쳐 간 거죠. 그럴 때 백은 여기를 받아줄 수 있고,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때, 걸쳐갈 때, 백의 선택은 이렇게 받아주면은, 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정석이 되게 예전에 기초 정석으로 많이들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정석이 하나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 3으로 들어가고 104로 지킬 때 33을 지키면 5로 두 칸을 벌린다. 이런 식으로 그 정석이라고 하고요. 음, 만약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요건 또 다른 정석이네요. 자, 여기서 자, 요거가 하나의 기초 정석이고, 어, 흙이 걸쳤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붙여 뻗기 정석이 있었죠.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이런 정석도 있고요. 이것도 기초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3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에서 기초적인 정석이 나왔어요. 지금 요거가 1번 정석, 두 번째 기초 정석입니다. 서로 이것도 만족스러운 정석이에요. 요 경우에 뭐 요렇게 벌린 경우도 있고 뭐 하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해서 요까지 하고 흙이 이제 다른 데를 두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더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정석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뭐냐면, 자, 이제 화점이 아니라 만약에 백이 소목에 있을 때 걸치는 거죠. 소목에 있을 때는 여기를 한 칸 걸침을 많이 하고, 백이 밑에다 붙이면 젖히고 늘고 있고, 여기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구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백은 분명히 여기를 한 칸 띄워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흙은 여기에서 2립 3전을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높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3번 정석. 예. 우리가 지금 기본 정석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죠. 근데 요건 이제 화점이 아니라 소목 정석이고요. 소목에서 일어나는 정석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정석은 귀의 접전 편에서 자세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다음 단원이 귀의 접전이고요. 자, 소목의 포진. 자, 소목 포진을 이제 배우는데요. 저도 소목에 대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거 순서를 보면 흙이 여기 두고 백은 화점에 두고 흙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소목으로 둔 거를 양소목 포진이라고 하고요. 양소목 포진도 실전에서 많이 두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나오나? 향소목이 안 나오네. 향소목. 만약에 이 돌이 여기 이
우변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상변 쪽으로 치우쳐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마 향소목이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넘어갑니다. 아무튼 양쪽을 다 소목을 두는 것을 양소목 정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향소목이 양소목의 한 종류로 향소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백은 뭐 여길 걸쳐도 자, 이제 그쵸? 흙이 이제 여기를 굳히면 백은 여기를 한쪽을 먼저 이제 걸쳐가는 식으로 많이 하죠. 소목 같은 경우에는 화점과 다르게 화점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제2구침을 했잖아요. 화점의 경우 그렇습니다. 소목은 제2구침이 필요한 그 말하자면 이게 착점이 아니거든요. 소목에서는 그냥 한 번만 굳혀도 요 귀가 이제 자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중앙으로의 세력은 좀 약하지만 이제 화점에 비해서 장점이 그거라고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한 번만 해도 굳히는데 그럼 여기를 한 번만 하면 여기를 굳혀버리니까 백은 일단은 급하게 여기를 먼저 붙이는 게 걸쳐가는 게 가장 바쁘죠.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은 흙이 양쪽을 굳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걸쳐가게 된다. 양쪽 다 굳히면 불리하다는 거죠. 흙 입장에서 양쪽을 빨리 다 굳히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굳히면 뭐 아까 그 배웠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리는 요 정석 배웠었죠. 뭐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갈라치기가 나옵니다. 갈라치기. 잠깐만요. 흑일로 굳힐 때 배기와 같이 갈라치기를 하면 우하기를 굳힌다. 자, 이겁니다. 백이 여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를 이 사이를 우변을 갈라치기를 가겠다. 왜냐하면 요 양쪽 다 두 칸 벌릴 자리는 있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들어오면 절로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흙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굳혀버리고 이렇게 할 때 뭐 여기를 한 수를 더 이렇게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다든지 하면은 사실 여기도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음. 근데 어쨌든 소목에서는 갈라치기를 하면 우하기를 굳히고 소목에서는 일삼과 같이 굳힘을 하면 귀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어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은 흑의 입장인 거죠. 여기에서. 백의 입장에서는 좀 손해본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잠깐 여기서. 자, 흑도 여기를 날일자로 굳히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굳히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한 칸 굳힘도 있고, 눈목, 눈목자, 비에 두 칸 굳힘, 이런 것도 있다. 여기는 두 칸 굳힘, 눈목자 굳힘. 여러 가지 있는데, 날일자 굳힘이 제일 뭐 안전하죠. 근데 여기 뭐 흑돌이 자기께 있다라고 하면 좀 눈목자나 이런 걸로, 뭐 흑이, 잠깐만요. 흑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두 칸으로 넓게, 여기 낮을 경우에 높게 걸치거나, 이렇게 걸칠 수도 있다. 만약에 얘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좀 낮게, 고저장단을 이렇게 약간 이런 배치를 하라는 거를 이제, 뭐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어, 만약에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붙이면은 날일자가 가장 무난합니다. 아니면 한 칸도 되고요.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걸침에서도 어, 양쪽 붙임을 막으려면 이와 같이 걸침을 해라.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한 칸 걸침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뭐 날일자 걸칠 수도 있고 눈목자 걸칠 수도 있고 두 칸으로 걸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걸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아는 정석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런 아는 정석이 나오려고 그러면 저희는 딱 이렇게 한 칸만 붙이는 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리와 세력에 대해서 봅니다. 실리는 당장 집이 되는 걸 실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의 확실한 집. 세력은 변이나 중앙 쪽에 튼튼한 벽. 이렇게. 요거는 세력이고, 아니, 여기 실리고요.
요거는 세력이죠. 요 상황에서 보면. 예. 지금 여기를 그래서 만약에 흙이 뭐 이런 데다 한 군데 더 두면 여기도 이제 약간 실리가 생기는 거죠. 실리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3선을 얘기할 때 실리선이라고 하고 4선을 얘기할 때 세력선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백은 실리, 흙은 세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 흙이 이제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으로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백은 빨리 뛰어들어서 흑진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흑이 얘를 이제 자기네 이제 그 튼튼한 벽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되게 피곤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백 입장에선 여길 그대로 놔두고 흑이 뭐 이런데 한두 수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쳐들어갈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빨리 침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흑이 지금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침투하기가 이제 각이 안 나오죠.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 빨리 이렇게 침투를 해야 되고요. 흑 입장에선 이런 거가 있을 때 빨리 이렇게 딱 한 수를 이렇게 둬서 이 그 여기를 내 집으로 만들면 되게 쉽게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가서기와 벌림. 큰 곳을 벌렸을 때 옆으로 한 칸 거리를 두고 다가서는 수도 상당히 큰 수다라고 합니다. 예, 자, 왜냐 보면은 요 그림인데요. 아, 요것도 한번 우리가 포석이니까 한번 놔볼까요? 자, 화점을 뒀고 이쪽 소목 뒀고 나도 이 소목 뒀고 소목 화점을 뒀는데 내가 소목을 붙이고 여기도 소목 붙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수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뒀지 않을까. 그럼 백도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흙은 여기를 갖고 아 여기 이게 마지막 수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흙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여기를 그쵸? 여기를 왔을 때 여기를 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두 칸을 벌렸을 거고 일단 백이 여기를 걸쳐 갖고 여기 한 칸으로 받고 백이 일로 뛰어 들어가면 흙이 3, 3을 받았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흙이 이쪽을 갈라쳐 갔습니다. 그쵸? 백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 벌린 자리 큰 것을 이렇게 벌렸다. 아니면 갈라쳤을 때 옆에 한 칸 거리를 두고 다가서는 수도 큰 수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도 큰 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흙은 당연히 이제 두 칸, 양옆으로 두 칸 벌릴 자리를 이제 갈라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걸 갈라치기라고 하죠. 양쪽을 반으로 딱 갈른 거죠. 그래서 갈라치기 할 때 양쪽 두 칸 벌릴 자리가 있을 경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갈라칠 수 있고요. 그래서, 다가서는 수가 좋고, 그 다음에 흙은 한 칸, 안전을 위해서 흙위로 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흙이, 갈라쳤을 때 백이 만약에 이런 데를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흙이 이렇게 두 칸을 벌려 놓으면은, 예, 이런 수도 크고, 백은 다음에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백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이 이쪽에서 다가설 수도 있지만 위에서 다가설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런 거죠. 백이 여긴 두 개 있고 여긴 하나 있는 데니까 여기는 좀 약한 데서 다가간 거고 여기는 좀 강한 데서 다가간 건데 이 차이는 나중에 뭐 만약에 이렇게 벌리고 다른 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런 흙의 부담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뭐랄까 이게 감이 없어서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개념들을 좀 하고요. 잠깐. 예. 만약에 백이 이쪽에서 다가오면 흙은 이쪽으로 벌리고 다음번에 요 자리를 이제 뛰어들어가는 거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뒷문 열린 집이라는 것은 어, 지금 요거가 보면 여기 이게 뒷문이 열린 거거든요. 어, 이 흙이 되게 이렇게 딱 외벽을 쌓아가지고 이 뭐랄까 세력을 얻었는데
100이 이렇게 한 칸 왔을 때 요걸 응수를 안 했다. 안 하고 만약에 딴 데를 뒀다. 그러면은 이게 뒷문 열린 집이라고 해서 100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흙이 여길 막아도 100이 여길 둬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깨져요. 왕창 깨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뒷문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뒷문은 꼭꼭 닫아서 잠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길 꼭 둬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번 뭐죠? 코스미하고 대국 하는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집을 이렇게 깨고 들어간 장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은 꼭 막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막아 두셔서 안전 제일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순간 담 뛰어넘듯이 이렇게 넘어 들어오면 예, 여기 다 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를 지키려고 할 때 어디로 지키냐? 자, 요 A로 두 번 굳히는 게 낫겠죠. 만약에 B를 두면 여기 33 뛰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1로 했을 때 흙의 다음 수는 예, 여길 벌리고 그 다음 100은 요렇게 벌리는 게 정석이죠. 100에 여기 지금 뒷문 열린 거 급하게 여길 빨리 해야 되죠. 자, 여기 문제가 3개밖에 없네요. 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예. 정답은 다 맞췄습니다. 이제 지금 중급으로 갈수록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서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일들이 많아져서 아마 그 한편 한편 이제 시간은 좀 길어지는 그런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4월은 또 열 문제 풀어야겠죠? 자, 지난번에 160번까지 풀었고요. 161번부터 17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음, 자, 여기를 석점을 단수 쳐서 100이 여기를 맞게 한 다음에 여기를 놓고 따먹으면은 이렇게 따내면 여기를 먹여 쳐서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두 집이 못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할 때 여기를 옥집으로 하고 이렇게 먹여치면 옥집이 되죠, 여기가. 그래서 얘를 뭐 지금 바로는 못 따내지만 100이 얘를 따내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그 여기는 이제 옥집이기 때문에 두 집을 못 냅니다. 이 경우 이제 내가 사는 건데요. 자, 여기를 놓고 아닌가? 여기 일단 100이 더 들어오면 대책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놔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어주면 끝나는데? 아, 그죠. 그죠. 100은 요 안에서 어떻게 뭐 집을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두 집이 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삽니다. 다른 솔루션이 있나? 예, 여기 이렇게 아무 데나 놔도 되네요. 이게 쉬운 문제네요. 이렇게 놓으면 100이 놓을 때 이렇게 놔도 되고. 그럼 100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두면 돼요. 이 경우는. 딴 데 두면 100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따내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 방금 여기를 했고 바로 여길 두는 것도 방법이네요. 100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막으면 뭐 100은 여길 놓을 수가 없죠. 노나 마나 이제 어차피 못 잡는데 얘 왜 넣었지? 마지막 이수는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도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왠지 요 자리가 급소 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서 먹여치고 이렇게 가도 그럼 여기를 먼저 놔야 되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급소가 생기는데 여기가 저는 급소 같거든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아, 여길 치중을 당하면 여길 놓고 할 때 그쵸? 여길 막으면 되네. 그죠? 한 수 제가 빠르죠.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공배가 아니라 흰 돌로 이렇게 백돌로 막혀 있으면 지금 이 수순 안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여기가 백으로 막혀 있으면 이렇게 두는 거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100이 있다면 이게 이 넉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순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뭐 패가 나야 되나? 아무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거를 처음부터 딱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뭔가 공식이 없나? 이렇게 갔을 때 이거는 그냥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0이 이쪽으로 잡으려고 하면 요걸 따내면 끝나니까요. 아이고. 자, 이걸 잡으려고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길 것 같은데 일단 막아야 되나? 막고 내려서면 그때 가서 여기 치죠? 하면 자, 막고 내려섰을 때 치중하면 100이 여기 두거나 여기 뒀을 때 늘면 두 집을 못 나지 않았는데 싶은데요. 이렇게 막고 아니구나. 아니 잠깐만요. 여기를 막아야 되나? 여기 내려서 막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두 집을 못 나겠죠? 잠깐만. 근데 답이 그거밖에 없나? 요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참 요 자리였죠? 요 자리를 막으면 이렇게 해서 나가서면 이렇게 해서 예, 두 집을 못 나게 막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요 석점을 잡아야 제가 어떻게든 얘를 잡으면서 두 집을 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길 뒀을 때 100이 이렇게 따내버리면 여기 공배는 뒤에 많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냥 이걸 살 수 있고 100이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걸 따내면 이게 곡사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먹여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100이 막더라도 이렇게 따내면 끝이니까 이건 쉬운 문제였네요. 166번. 자, 여기에 이거를 이어야 되나? 이으면 이렇게 쪼일 때 내가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가 지금 가장 그런데요. 요 자리일까? 요 자리면은 안 되겠고 지금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여기를 놔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제가 한 수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얘를 이러면 제가 죽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어도 자, 그 수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쪼여볼까 이렇게 얘는 한 점은 그냥 아, 맞네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길 쪼여왔을 때 지금 100은 여길 못 두고 요걸 바깥에서 단수를 친 것은 여길 두면 요 석점이 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환격 배웠죠. 환격 모양이 되는 겁니다. 100이 요걸 따내도 석점이 바로 환격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다시 잠깐만요. 아직 안 풀렸다. 요렇게 이어야 되나? 여기를 먼저 해야 되나? 왜 페일이 나오지? 여기는 한 집 그냥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왜 페일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기를 먼저 이으란 건가?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땄을 때 한 번 더 조이고 먹었을 때 따내면 이거 솔브도 여기서 제가 더 놔서 그렇군요. 이미 풀린 걸 갖다 제가 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맞고 일로 들어 여기를 막아버리면 끝납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여길 둘 것인가 여길 둘 것인가 여길 두는 게 맞겠죠. 솔루션을 보면 그쵸. 이게 여기 둬야 될지 여기 둬야 될지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 이 귀의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이 판육궁에서 귀에 걸려 있을 때는 여길 두면 이제 잡힌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패가 나는 거죠. 그래서 흙은 뭐 딴 데 패를 써서 이걸 따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고 따내야지만 사는 건데 백입장 그 패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생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여기를 막으면은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쪼일 수가 없어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못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착수 금지고 여기나 여길 둬야 되는데 여기도 양쪽 다 단수가 되는 자리라서 자, 흙 입장에선 그럼 어디를 둬야 될까요? 흙 입장에서는 얘를 잡으려면 여길 둬야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똑같이 자, 내비게이션 솔루션 여기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놓고도 제가 까먹었습니다. 흙 입장에선 이게 다 정답이야. 아무 데나 둬도 잡는답니다. 여기 두면 어떻게 잡지? 백이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하고 백이 할 때 이렇게 하면 그쵸. 백이 백 입장에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자, 뭐 여기 놔도 백이 막으면 이렇게 하면은 못 산다. 어쨌든 결론. 이 판육궁에서 그 귀의 판육궁은 잠깐만요. 그러면 앞전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옮겨 다닙니다. 자, 판육궁에서 내 돌이 판육궁으로 귀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가일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가일수를 무조건 여기다가 해놔야지 얘가 사는 거고, 가일수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상대편이 어디다 놔도 나는 죽습니다. 어디다 놔도 그냥 죽는 거죠. 상대편이 여기다 놔도 이렇게 하면 죽고, 무조건 죽는 돌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100, 내가 100이라면 100 입장에선 이 자리를 꼭 두어 놔야 된다. 그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죠. 자, 169번. 얘를 잡으려면 이 자리를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서 패. 그쵸? 패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유리한 패다 이거죠. 100 입장에서는 뭐 여길 지금 놓을 수가 없고 뭔가 패를 해서 흙이 받으면 따내고 또 흙이 패를 할 때 그걸 안 받아주고 여기를 따내야 사는 거죠. 100이 불리한 패입니다. 170 이것도 패인가? 예, 이것도 패네요. 패가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답을 볼까요? 먼저 조이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그때 패를 해라. 하나 조여놓고 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거는 패로 만드는 게 답이었습니다. 사활이 점점점 가면서 패가 답인 게 많이 나오면 저는 부담스러운데, 참, 그거를 극복해야겠죠. 패를 무서워하는 것,
근데 제가 패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무섭다기보다 이 상황에서 최선이 패인 거냐 아닌 거냐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족한 점이죠. 근데 고수분들도 한 번에 탁 봤을 때 이게 답이 패인지 답이 빅인지 뭐 아니면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이거를 바로바로 구분이 될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판육군 같은 경우는 구분되죠, 이제. 요거는, 어, 먼저 상대편이 들어오면 어디다 놔도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다가 이거를 가입수를 해놓으면 이제 무조건 이게 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사활까지 오늘 풀었습니다. 예, 포석하고 사활을 했는데, 어, 아무튼 중급부터는 점점 조금씩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저도 이게 설명을, 아는 걸로 설명은 못 드려요.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나온 걸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같이 스타디를 해나가는 거죠. 자, 뭐 또 그런 방식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중급 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력체계 교과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독학 공부를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뭐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계속 해 나갈 거긴 한데 그건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가끔씩 그래도 제 영상 보고 이제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이었습니다.